모된 감상기 나혜석. 이러한 심야 아까처럼 만사를 잊고 춘한 고난 춘몽에 잠겼을 때 돌연히 옆으로 잠잠한 밤을 깨뜨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벼락같이 난다. 이때 나의 영혼은 꽃밭에서 동무들과 끊임없이 웃어가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다가 참혹히 쫓겨났다. 나는 벌써 만 1개년간을 두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에 이러한 공경을 당하여 몸으로 이렇게 으아하는 첫소리가 들리자 아이고 또 하는 말이 부지불각 중에 나오며 이맛살이 찌푸려졌다. 나는 어서 속히 면하려고 신식 차려 정하는 규칙도 집어치우고 젖을 대주었다. 유아는 면목음 꿀떡꿀떡 넘기다가 젖꼭지를 스르르 놓고 쌕쌕하며 깊이 잠이 들었다. 나는 비로소 시원해져 돌아 누우나 나의 잠은 벌써 서천서역국으로 속꽃천리하였다. 그리하여 다만 방 한가운데 늘어져 환히 켜 있는 전등을 향하여 눈방울을 자주 굴릴 따름. 과거의 학창 시대로부터 현재의 가정생활, 또 미래는 어찌 될까? 이렇게 인생에 대한 큰 의문, 그것에 대한 나의 무식한 대답. 고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재미롭게 밤을 새우는 것이 병적으로 습관성이 되다시피 하였다. 정직히 자백하면 내가 전에 생각하던 바와 지금 당하는 사실 중에 모순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어느 틈에 내가 처가 되고 모가 되었나 생각하면 확실히 꿈속 일이다. 내가 때때로 말하는 공상도 분수가 있지 하는 간단한 경탄어가 만 2개년간 사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다소의 쓴맛 단맛을 맛본 나머지의 말이다. 실로 나는 재릿재릿하고 부르르 떨리며 달고 열나는 소위 사랑의 꿈은 꾸고 있을지언정 그 생활에 사장된 반찬 걱정, 옷 걱정, 쌀 걱정, 나무 걱정, 더럽고 게으르고 속이기 좋아하는 하인과의 싸움으로부터 접객에 대한 범절, 친척에 대한 의리, 이런 일동이 모두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할 소위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 줄 네가 알았겠으며 더구나 빨아댈 새 없이 적셔 내놓는 기적이며 주야 불문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깨깨우는 소위 자식이라는 것이 생기어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내 평생 소원은 잠이나 실컷 자보았으면 하게 될 줄이야. 뉘라서 상상이나 하였으랴. 그러나 불평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 인생에 대하여 의문이 자라가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한 가지 맛을 봄을 행복으로 안다. 그리하여 내 앞에는 장차 더한 고통, 더한 희망, 더한 낙담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에 지지 않을 만한 수양과 노력을 일삼아 가려는 동시에 정월의 대명사인 나열의 모는 모 될 대로 모 되기까지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이상한 심리 중에서 있었던 것을 찾아 여러 신식 모들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었지요? 라고 묻고 싶다. 재작년 즉 1920년 9월 중순경이었다. 그때 나는 경성 인사동 자택 2층에 와석하여 내객을 사절하였다.
나는 원래 평시부터 호흡 불순과 소화 불량병이 있으므로 별로 걱정할 것도 없었으나 이상스럽게 구토증이 생기고 촉감이 예민해지며 식욕이 부진할 뿐 아니라 싫고 좋은 음식 선택 구별이 너무 정확해졌다. 그래서 언젠지 철없이 그만 불쑥 증세를 말했더니 옆에 있던 경험 있는 부인이 그것은 택이요 하는 말에 나는 깜짝 놀라 내놓은 말을 다시 주워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요. 몰랐던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일로부터 나는 먹을 수 없는 밥도 먹고 할 수 없는 일도 하여 참을 수 있는 대로 참아가며 그 후로는 그 말은 일절 입 밖에 내지 않고 어찌하면 그네들로 의심을 풀게 할까 하는 것이 유일의 심려였다. 그러나 증세는 점점 심하여져서 이제는 참을 수도 없으려니와 참고 말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네들의 입을 틀어막을 방패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래도 싫다. 한 사람 더 알아갈수록 정말 싫다. 마침내 마음으로 그런 듯하게 몽상하는 것을 그네들 입으로써 그렇게 구체화하려고 하는 듯 싶었다. 어쩌면 그다지도 몹시 밉고 싫고 원망스러웠던 건지. 그리하여 이것이 혹시 꿈속 일이나 되었으면 언제나 속히 이 꿈이 반짝 깨어 도무지 그런 일 없다 하여 질고 아니 그런 때가 또 있겠지 하며 바랄 뿐 아니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미구에 믿던 바 꿈이 조금씩 깨져왔다. 도무지 그럴 리 없다고 고집을 세울 용기는 없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아이다, 택이다, 임신이다 라고 꼭 집어내기는 싫었다. 그런 중에 뱃속에서는 어느덧 무엇이 움직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은 나는 몸이 오싹해지고 가슴에서 무엇인지 떨어지는 소리가 완연히 탕 하는 것 같이 들려왔다. 나는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모든 사람의 말은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바람에 날려 들리는 웃음소리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탕탕 부딪고 엉엉 울고도 싶었다. 내 살을 꼬집어 뜯어 줄줄 흐르는 빨간 피를 또렷또렷 보고도 싶었다. 아, 기쁘기는커녕 수심에 쌓일 뿐이요. 우습기는커녕 부적부적 가슴을 태울 뿐이었다. 책임 면하려고 시집가라고 강권하던 형제들의 소위가 괘씸하고 가머니설로 너 아니면 죽겠다 하여 결국 제 성욕을 만족해 하던 남편은 원망스럽고 한 사람이라도 어서 속히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던 친구님네 내 몸 보니 속 시원하겠소 하며 들이대고 싶으리만치 악만났다. 그때의 나의 둔한내로 어찌 능히 장차 닥쳐오는 고통과 속박을 추측하였을까. 나는 다만 여러 부인들께 이러한 말을 자주 들어왔을 뿐이었다. 여자가 공부는 해서 무엇하겠소. 시집가서 아이 하나만 낳으면 볼일 다 보았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코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요. 들을 만한 말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럴 리 만무하다는 신념이 있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구미 각국 부인들의 활동을 보든지 또 제일 가까운 일본에도 요사노 아키코는 10여인의 모로서 매달 논문과 시가 창작으로부터 그의 독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아니하려니까 그렇지 다 같은 사람, 다 같은 여자로 하필 그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으랴 싶은 마음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 생각한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런 말을 하는 부인들이 많을수록 나는 더욱 절대로 부인하고 결국 나는 그네들 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 자처하면서도
언제든지 꺼림칙한 숙제가 내 뇌 속에 횡행하였었다. 그러나 그 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생각은 결국 공상이다. 오냐, 당해보아라. 너도 별 수 없지. 하며 나의 의견을 부인하였다. 과연 연전까지 나와 같이 앉아서 부인네들을 비난하며 나는 그렇게 아니 살 터이야 하던 고등교육받은 신여자들을 보아도 별다른 것 보이지 않을 뿐이라. 구식 부인들과 같은 살림으로 1년, 2년 예사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무리 전에 말하던 구식 부인들은 신용할 수 없더라도 이 신부인의 가정만은 신용하고 싶었다. 그것은 결코 개선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용기가 없지 않다. 그러면 누구든지 시집가고 아이 낳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되지 않고는 아니 되나? 그러면 나는 그 고뇌에 빠지는 초보에 서 있다. 마치 눈 뜨고 물에 빠지는 격이다. 실로 앞이 캄캄하여 올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리하여 세상 일을 잊고 단잠에 잠겼을 때라도 누가 곁에서 바늘 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벼랑간 깜짝 놀라 깨어졌다. 이러한 때는 체온이 차졌다, 더워졌다, 말랐다, 땀이 흘렀다 하여 조바심이 나서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 때 접시에 담긴 것이 쑥 내려지고 추가 훨씬 오르는 것 같이 내 몸은 부쩍 공중으로 떠오르고 머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축 처져 버렸다. 너무나 억울하였다. 자연이 광풍을 보내사 겨우 방긋한 꽃봉오리를 참혹히 꺾어버린다 하면 다시 누구에게 애기할 곳이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설마 자연만은 그럴 리 없을 듯하여 애원하고 싶었다.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있겠느냐고. 나는 할 일이 많았다. 아니, 꼭 해야만 할 일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내 눈이 겨우 좀 뜨이려고 하는 때이었다. 예술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인생인지,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고 조선 여자는 이리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결코 타인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의무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겨난 본이라고까지 나는 겨우 좀 알아왔다. 동시에 내 과거 20여 년 생에는 모든 것이 허위요, 나태요, 무식이요, 부자유요, 허영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과연 소위 전문학교까지 졸업하였다 하나 남이 알까보아 겁나도록 사실 허송세월의 학창시절이었고 결국 유명무실의 몰상식한 데서 면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인생을 비관하며 조선 사람을 저주하고 조선 여자에게 실망하였다. 쓸데없이 부자유의 불평을 주창하였으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버리는 일이 많았다. 나는 내게서 이런 모든 결점을 찾아낼 때 조금도 유망한 아무 장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는 유일무이한 사랑의 힘이 옆에 있었고 또 아직 20여 세 소녀로 전도의 요원한 세월과 시간이 내 마음껏 살아가기에 너무나 넉넉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서 넘칠 만한 희망이 생겼다. 터지지 않을 듯한 단단한 긴장력이 발했다. 전 인류에게 애착심이 생기고 동표에 대한 의무심이 나며 동료에 대한 책임이 생겼다. 이때와 같이 작품을 낸 적이 없었고 이때와 같이 독서를 한 일이 짧은 생애이나마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이 마음이 더 경고는 하여질지언정 약해질 리는 만무하고 내 희망이 새로워질지언정 고정될 리 만무하리라 꼭 신앙하고 있었다. 즉 내가 갈 길은 지금이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내게는 이러한 버리지 못할 공상이 있어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불행 중 다행으로 반년 감옥 생활 중에 더할 수 없는 구속과 보호와 징역과 형벌을 당해 가면서라도 옷자락을 뜯어 손톱으로 편지를 써서 운동 시간에 내던지던 갖은 기묘한 일이 많았던 조그마한 경험상으로 보아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별 힘이 생기고 못할 일이 없다고, 이것만은 꼭 맛보아 얻은 생각으로 잊을 수 없이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 독신 생활의 내용이 돌변함도 이 까닭이었다. 그와 같이 나의 희망과 용기 가운데서 펄펄 뛰며 살아갈 때이었다. 여러분은 인제는 나를 공평정대히 심판할 수 있겠다. 참 정말 억울했다. 이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원통하였다. 이때의 마음에는 세속 자살의 의미보다 이상의 악착하고 원한의 자살을 결심하였다. 어떻게 저를 죽이면 죽는 제 마음까지 시원할까 하였다. 생의 인연이란 참 이상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이 중에서 다시 살아갈 되지 못한 희망이 났다. 설마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랴. 지금 뛰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것이다. 나는 조금도 전과 변함없이 넉넉한 시간에 구속 없이 돌아다니며 사생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나는 불만 하나마 광명이 조금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침착하게 정리되었던 내 속에서 어느덧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날아가 버리고 내 속은 마치 고목에 속 비고 살아있는 듯 나는 텅 비어 공중에 떠있고 나의 생명은 다만 혈액순환에다가 제 목숨을 맡겨버렸었다.